이번 토픽은 베이지 정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이지 정리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어렵게 생겼습니다. 이거 황당하죠? 외울 수도 없고 언제 써먹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언제 써먹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probability of B1, B2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probability of A given B1.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probability of B1 given A.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앞하고 아는 거는 A의 확률을 알고 있고요. 단 조건이 B1입니다. 이번에 알고 싶은 것은 B1의 확률이요. 조건이 A고요. 즉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조건이 뒤집어졌어요. 조건이 뒤집어진 확률을 구하려면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전 토픽에서 했던 전확률의 법칙을 언제 쓰느냐 하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때 이때 probability A를 계산하라고 하면 전확률의 법칙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확률의 법칙은 조건부 아닌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베이지 정리는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이 뒤집어진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베이지 정리를 언제 쓰는지, 그 다음에 전확률 법칙 언제 쓰는지를 보게 다음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3.25. 주식 분석가는 계량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확률을 구하였다. 반대쪽 가격이 상승할 때 조건이 있죠. SK 하이닉스 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할 확률이었어요. 이익이 증가할 확률의 기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땡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때 하이닉스의 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할 확률이에요. 이익이 증가할 확률인데 단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을 안돼요. 질문은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이익이 증가할 확률을 구하라면 했어요. 즉 probability of 이익이 증가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동그라미 2번은 SK 하이닉스 이익이 증가한다는 조건하에서, 조건이 뭐냐면 이익이 증가한다는 조건하에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확률, 상승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은 뭐를 구하는 걸까요? 이건데 그럼 뭐 어떤 법칙을 써야 됩니까? 이건 전확률의 법칙을 쓰는 거고요. 동그라미 1은 조건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베이지 정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익이 상승하는 것은 A라고 하고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B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쉽게 이거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probability of A given B1. 이건 probability of A given B2고요. probability of B1입니다. 이건 뭐냐면 probability A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A를 구하라는 것을 할 때는 전확률의 법칙을 씁니다. 이건 뭐죠? 조건이 뒤집어진 거죠. probability of B1 given A.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조건이 뒤집어진 걸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럴 때는 베이지 정리를 사용합니다. 챕터 3의 토픽 6에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질문은 전확률의 법칙을 구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베이지 정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추리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표를 만들면 전확률의 법칙인 이거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 정리 언급하면서 이거 푸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이 정리 이 공식을 외워서 하셔도 되겠지만 외워서 하시면 뭐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들 건데요. 그 예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추리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두 번째, 이 표를 만든다. 이 표로부터 베이 정리 없이 이걸 계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환자가 약 X 또는 X 컴플리먼트 둘 중 하나를 복용하고 사망하였다. FDA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환자가 약 X를 복용할 때 사망할 확률은 0.1이고 약 X 컴플리먼트를 복용할 때 사망에 이를 확률은 0.05로 한다. 이 환자가 X와 X 컴플리먼트를 복용할 확률은 각각 20%와 80%이다. 이 죽은 환자가 약 X와 약 X 컴플리먼트를 복용했을 확률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거예요. 경찰한테 연락 와서 형사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죽었네? 무슨 약 먹었지? 우린 편의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뜻은 뭐냐면 죽었다는 조건하에서 약 X를 먹을 확률과 죽었다는 조건하에서 약 X 컴플리먼트를 먹을 확률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실생활 용어는 죽었네? 무슨 약 먹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추리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건이 이거예요. X를 먹었냐? X 컴플리먼트 먹었냐? 또 하나는 죽었나? 살았나입니다. 추리 다이어그램 이런 스타일로 그려져야 되는데 어느 게 먼저 올까입니다. 이게 먼저 오는 사건들이고 요건 두 번째로 오는 사건이죠. 이 경우에는 어느 약을 먹었냐가 훨씬 먼저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X를 먹는 경우와 X 컴플리먼트를 먹는 경우, X를 먹었을 때 죽는 경우와 살아있는 경우, X 컴플리먼트를 먹었을 때 죽는 경우와 살아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먹을 확률은 0.1이고요. 0.2고요. X 컴플리먼트를 먹을 확률은 0.8입니다. X를 먹었을 때 죽을 확률은 0.1이고 X를 먹었을 때 살을 확률은 0.9입니다. X 컴플리먼트를 먹었을 때 죽을 확률은 0.05이고 살을 확률은 0.95입니다. 자, 요것들은 다 확률이라 입니다. 자, 이제 이거와 세팅을 맞추기 위해서 A, B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B1, B2라고 하겠습니다. 즉 B1은 X를 복용하는 사건이고요. 그럼 B2는 X 컴플리먼트를 복용하는 사건입니다. 죽는 경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경우는 A 컴플리먼트고요. A 컴플리먼트. 그래서 A를 죽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죽었다는 조건하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 X를 먹었을 확률은 얼마일까? 죽었다는 조건에서 약 X 컴플리먼트를 먹을 확률 얼마일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이 각각 요 파란 녹색 동그라미 친 게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적어 볼게요. probability of B1이고 이건 probability of B2입니다. 이것은 probability of A고 A given B1이고요. 이것은 probability of A complement given B1이고요. 요거 하나 더 할게요. probability of A complement given B2입니다. 여기 쓸 게 있어서 이걸 지울게요. 자, 요 경로를 따라와 보겠습니다. 그럼 확률이 0.2고 0.1이 있죠. 둘을 곱했더니 0.02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빨간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0.9라
0.18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마크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0.05라 0.04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0.95라 0.76이 됩니다. 0.02, 0.18, 0.04, 0.76 다 더하면 1이 나옵니다. 확률이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확률일까요? 괄호 안에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건 probability B1이고요. 이건 probability of A given B1입니다. 이 둘을 곱합니다. 이것은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A intersection B1. 요것은 probability of B1이고요. 요건 probability of A complement입니다. A complement given B1입니다. 둘을 곱하면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probability A complement intersection B1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여기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2, 여기는 A complement intersection B2가 됩니다. 자, 추리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는 이제 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 complement B1, B2입니다. 자, 요 칸은 뭘 적으면 되냐 하면 A와 B1이 만나죠. 그래서 A와 B1이 만나서 인터섹션이죠. 확률을 적습니다. 그럼 확률을 적어 볼게요. 요거네요. 0.02, 0.02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뭘 적으면 될까요? 확률인데 A와 B2가 만나네요. 그래서 0.04가 됩니다. 여기는요 0.18, 0.76이겠죠. 자, 요번에는 수평으로 더해 보겠습니다. 0.02와 0.04를 더하면 0.06이 나옵니다. 수평을 더하면 0.94가 됩니다. 자, 이건 뭐의 확률일까요? probability A고요. 요 0.94는 A 컴플리먼트의 확률입니다. 이제 수직으로 더해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더하면 0.2가 되고 0.8이 됩니다. 0.2는 뭐의 확률입니까? probability B1의 확률이고, 이것은 B2의 확률, 즉 probability B2가 됩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걸 구해 보겠습니다. A 중에서 B1의 확률, A 중에서니까 0.06 중에서 B1 0.02의 비율을 말한 겁니다. 그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걸 해볼게요. A 중에서, 즉 0.06 중에서 B2의 비율이죠. 0.04의 비율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3분의 2가 됩니다. 제가 이 베이직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 아니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 관계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그래서 관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했어요. probability of B1 given A는 0.06분의 0.04라고 했습니다. 자, 0.06은 무엇일까? 0.04는 무엇일까? 그래서 요거 자리가 없어요. 먼저 지울게요. 자, 분모는 probability A죠. 분자는요, 요거니까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1입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뭡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 공식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 공식이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부터 이걸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를 보겠습니다.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1은 이거죠. 이것은 요거와 같죠. 그래서 요 분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robability of B1 곱하기 probability of A given B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분모입니다. 분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0.06인데 여기서 이거 더하기 이거였습니다. probability A intersection B1 더하기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2입니다. 요거 0.0이고요. 요거 0.04고요. 자, 그런데 여기 곱셈의 법칙에 보니까 요거는 무엇입니까? probability of B1 곱하기 probability of A given B1입니다. 요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probability of B2 곱하기 probability of A complement given B2입니다. 자, 요걸 보면 요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표로 풀으나 이 공식을 풀으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의 의미는 그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요거 뭐죠? A라는 거예요. 풀어볼 때 A라는 거고, 요건 뭐죠? 이거예요. A 인터섹션 B1입니다. B1의 확률입니다. 즉 분모는 A 중에서 A 인터섹션 B1의 비율을 말하는 게 베이 정리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3.27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망자 중 10%의 사망 원인은 폐암이랍니다. 폐암이냐 아니냐죠. 사망한 폐암 환자 중 70%가 흡연자이고 폐암 아닌 다른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 중 20%가 흡연자로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 폐암으로 죽었냐 다른 요인으로 죽었냐와 그 다음에 흡연자냐 비흡연자냐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 문제하고 다른 점이에요. 살았냐 죽었냐는 아니에요. 살았냐 죽었냐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망자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사망자 중에서 폐암으로 죽은 거야? 다른 거로 죽은 거야? 흡연했어? 흡연 안 했어? 예요. 그럼 똑같이 아까와 같이 먼저 추리 다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사건이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 사건이 뭐가 와야 될 거 아냐인데 여기는요 폐암이냐 아니냐가 먼저 오는 것이 문제 풀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폐암이냐 폐암 아니냐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10%가 폐암이라고 하니 사망자 전체 중에서 폐암 환자는 10%고 다른 요인으로 죽은 사람은 90%입니다. 폐암 환자 중 70%가 흡연자랍니다. 폐암 환자 중에 70%가 흡연자고 30%는 비흡연자입니다. 폐암 아닌 다른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 중 흡연자가 20%이고 비흡연자가 80%라고 합니다.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우선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0.1 곱하기 0.7이 돼서 0.07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1 곱하기 0.3에서 0.03이 나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0.9 곱하기 0.2 해서 0.18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경로를 따라갈게요. 그러면 0.9 곱하기 0.8에서 0.72가 됩니다. 요거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확률이죠. 뭐에 해당하는 확률일까요? 자, 요거를 보면 먼저 A, B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B1이라고 하고 이걸 B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를 A, 비흡연자를 A 컴플리먼트 A, A 컴플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1은 프로버빌티 B1이고 0.7은 프로버빌티 A 기분 B1입니다. 이걸 곱하면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프로버빌티 A 인터섹션 B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probability of A complement intersection B1입니다. 이것은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2고요. 이건 probability of A complement intersection B2입니다. 이제 추리 다이어그램을 했으니 이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mplement B1, B2 요거는 A와 B1이 만나죠. 그 확률을 적칸에 적습니다. 확률을 적으면 0.07 그 다음에 0.03 0.18 0.72가 나옵니다. 수평으로 더해 보겠습니다. 수평으로 더하면 0.25 수평으로 더하면 0.75입니다. 이것은 probability A고 이건 probability of A complement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사망자 중 흡연자의 비율 물어봤습니다. 이건 probability of A를 구하라는 거죠. 이건 구해졌네요. 25%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망 흡연자가 폐암일 확률이다 P고 흡연자란 조건 하에서 폐암으로 죽었을 확률 이걸 구하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사망한 비흡연자가 A 컴플리먼트란 전제하에서 폐암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부터 풀어보면요. A 중에서 B1의 비율이니까 A 중에서 0.25 중에서 B1의 비율. 동그라미 2번 풀었고요. 동그라미 3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망한 비흡연자 중에서 폐암일 비율 0.03의 비율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들이죠. 이분들이 만든 문제예요. 물론 이 문제도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표와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한밤중에 택시가 뺑소니 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도시에는 두 개의 택시 회사가 있는데 청색사의 택시 회사는 모두 청색이고 녹색사의 택시는 모두 녹색이다.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색사고 또 하나는 녹색 회사입니다. 청색사는 모두 청색이고요. 녹색사는 모두 녹색이에요. 이 도시 전체의 택시 중 15%는 청색사 소속이고 나머지 85%는 녹색사 소속이다. 보통 사람이 차의 색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있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인식할 확률은 80%이고 잘못 인식할 확률은 20%입니다. 질문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목격자는 뺑소니 차가 청색이랐다고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당일 현장에서 뺑소니 친 택시가 청색일 확률은 얼마일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80%라고 합니다. 왜? 제대로 인식할 확률이 80%니까. 80%는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도록 할게요. 청색사의 택시입니다. 청색이죠. 그거를 청색사로 인식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80%입니다. 그리고 녹색사를 녹색으로 인식할 확률도 80%입니다.
그러면 청색으로 인식했는데 청색 쌓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80%일까요? 아니죠. 전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긴 전제가 이거였고요, 이번엔 전제가 이거예요. 전제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80%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이 뒤집어진 경우를 와 조건이 안 뒤집어진 경우를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추리 다이어그램을 먼저 풀어봅니다. 이때 청색사냐 아니냐, 제대로 인식했냐 안 했냐 중에서 청색사냐 아니냐가 먼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청색사, 녹색사. 자, 그 다음에 제대로 인식했냐 안 했냐인데, 제대로 인식했냐 안 했냐라고 하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청색으로 인식했다, 녹색으로 인식했다, 청색으로 인식했다, 녹색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확률들을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15% 청색사라니까 15%, 85% 녹색사라니까 85%. 청색사를 청색으로 인식한 건 제대로 인식한 거니까 80%. 청색사의 택시를 녹색으로 인식하는 확률은 20%. 녹색사의 택시를 제대로 인식할 확률은 80%니까 여기가 80%, 녹색, 여기가 아닙니다. 20%. 녹색사의 택시를 제대로 녹색으로 인식할 확률은 80%. 자, 이 경로를 따라와 볼게요. 그러면 0.15 곱하기 0.8이 됩니다. 그래서 0.12가 되고요. 여긴 0.15 곱하기 0.2가 됩니다. 그래서 0.03이 되고요. 이제 요 경로를 따라와 볼게요. 그러면 0.85 곱하기 0.2라 0.1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경로를 따라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0.85 곱하기 0.8이 됩니다. 따라서 0.68이 됩니다. 이건 뭐의 확률일까요? 이것은 뭐의 확률일까요? 이것은 뭐의 확률일까요? 이것은 뭐의 확률일까요? 곱셈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AB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청색사인 경우를 B1, 녹색사인 경우를 B2라고 했습니다. 청색사를 청색으로 인식한 것을 A, 청색으로 인식한 것을 A, 녹색으로 인식한 것을 A 컴플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청색으로 인식한 것을 A, 녹색으로 인식한 것을 A 컴플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1은 이렇게 됩니다. probability A intersection B1. 0.03은 probability of A complement intersection B1. 0.17은 probability A intersection B2. 0.68은 probability A complement intersection B2가 됩니다. 자, 이제 추리다을 만들었으니까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mplement B1, B2. 요 칸은요, 여기 0.12가 있네. 0.12, 0.03, 0.17, 0.68. 수평으로 해보겠습니다. 0.29, 0.71이 됩니다. 0.29는 뭐의 확률인가요? probability A. 0.71은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의 확률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 돌아와서 이건 probability of B1 given A죠. A 중에서 0.29 중에서 0.12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약 41%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대로 인식할 확률이 80%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인식, 잘못 인식, 제대로 인식, 잘못 인식하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풀 수는 있는데 복잡해져요. 요령은 청색으로 인식, 녹색으로 인식, 청색으로 인식, 녹색으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문제 풀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이지 정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워갖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추리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표를 만든다면 이 표로부터 우리는 아주 쉽게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길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토픽은 베이지 정리의 예제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